네, 계속해서 고전소설 작품을 보고 있습니다. 예, 고전소설은 아무래도 분량이 있다 보니까 고전시가 같은 거에 비해서 같이 볼 만한 작품이, 네, 주의 깊게 읽어봐야 할 작품이 조금 있는 편이에요. 이번에는 지난번에 제가 같이 이번 장르를 정리할 때 다루지 않았던 사회소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소설은 이 위에 지금 여기 있는 이 작품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 위에 있는 고전소설은 대개 이렇게 흘러가요. 선인이 있고 악인이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선인이 승리를 하면서 이제 끝나는 그런 작품이라면은, 사회소설은 이런 선인과 악인의 대립이 이제 주된 갈등 요소라기보다는 사회에 있는 어떤 요소를 비판하기 위해서 이제 인물들이 행동을 하고 대화를 나누는 이제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혹은 사회를 비판하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사회에 변화하는 요소, 갈등 요소를 반영하고 있는 작품들을 사회소설이라고 불러줄 만한데요. 이제 이 중에서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작품은 채생기후, 장기전, 호질, 삼한습유,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사회소설 중에서도 회절소설은 나름 독특한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한번 다뤄볼 거예요. 해당 작품에는 지봉전이라는 것이 이제 수록되어 있는데요. 기존의 사회소설은 이제 그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사회에 있는 어떤 문제를 이제 등장인물들이 반영을 하는 건데, 그 중에서도 회절소설은 일종의 사회적 문제를 반영하는 어떤 방법이 이미 정립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다뤄볼 만합니다. 회절소설은 간단히 말하면 기본적으로 유교의 경직된 윤리 사상을 비판을 하는 내용이에요. 유교의 경직된 윤리 사상을 비판하기 위해서 어떤 인물이 등장하냐면은 이제 이런 유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어른들한테는 공손히 말해야지. 남자가 태어났으면은 이제 당연히 부모님께 효도하고 충성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제 양반은 이제 상놈하고 함부로 말도 하면 안 되고, 양반은 반드시 자기의 절개를 지킬 줄 알고, 이제 이런 말을 평소에 하고 다니는 그런 인간이 있는데, 이제 이 인간을 어떻게 하느냐? 절개를 깨트릴 거예요. 즉, 평소에 거짓말 한 번도 안 하고 다닌다는 사람한테 이제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게 만들어가지고 이거 봐 너도 사실은 거짓말하고 다니잖아. 너 그렇게 잘난 체하더니 별거 아니네. 이런 식으로 대상의 부족함을 꼬집는 게 회절인데요. 다만 이 유교적 가치관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그저 가식, 위선, 거만스러운 인물인 경우와 이 사람이 진심으로 올바르고 정말로 훌륭한 사람일 경우에 이 소설이 해당 인물을 다루는 톤이 다릅니다. 만약에 이 유교적 가치관, 겉으로 말할 때는 나는 정말로 훌륭해, 나는 정말로 한 번도 거짓말 같은 거 안 하고 한 번도 나쁜 같은 거 안 했어 라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사실은 가식덩어리라면은 이런 사람을 회절을 시키면서 이 사람의 가식을 폭로하고 대상을 조롱하기 위한 그런 회절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진짜로 이 사람이 너무 훌륭한 사람이에요. 진짜로 이 사람이 한 번도 거짓말 안 하고 한 번도 다른 사람한테 나쁜 짓 안 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더라도 나름의 단점은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어요? 본인이 정말로 너무 잘나니까 타인에게 어떻게? 엄격하게 대하게 되겠죠. 그쵸? 아니, 나는 정말로 이렇게 한 번도 잘못 안 하는데 너도 당연히 똑같이 잘못하면 안 되지.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회절시킬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봐라. 너도 이렇게 평생 거짓말 같은 거 안 하고 살았고 한 번도 절개를 깨트리지 않았는데 너도 어떤 상황에 왔을 때는 그걸 참 지키기 힘들었지.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야. 그니까 너도 이걸 바탕으로, 회절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심을 높여봐. 이런 식으로 전개되는 작품이 이번 제가 같이 읽어드릴 지봉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회절 소설에 대한 정리는 이 정도로 하고요. 지봉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지봉전 되겠고요. 여기서는 제가 포인트가 될 만한 건 미리 밑줄을 쳤습니다. 이 지봉전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회절, 지조와 절개를 깨트림으로써 인간의 욕망에 대해 이야기하는 소설 유형입니다. 자신의 도덕성을 과신하던 사대부 남성이 유혹에 넘어가게 됐는데 이걸 통해서 그 사람의 위선에 풍자, 조롱을 하는 게 아니라 인간에 대한 이해의 확장을 하려고 하는 것이 이 작품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아래 줄거리 한번 보겠습니다. 줄거리도 그냥 제가 미리 체크하면서 갈게요. 효종의 총애를 받는 김복상이 궁녀와 금지된 사랑을 하다가 효종에게 발각됩니다. 효종은 복상의 행동이 국법에 어긋난 것이긴 하지만 너그럽게 이해하며 용서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깨끗하고 고든 품행으로 공경을 받는 지봉 이수광이라는 사람이 법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복상의 처벌이 필요함을 강하게 주장해서 효종도 어쩔 수 없이 복상과 궁녀를 귀양 보냅니다. 이후에도 효종은 줄곧 복상을 애처롭게 여겨 유배에서 풀어주고 싶었지만 지봉이 있어 그러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지역 순찰의 임무를 주어 지봉을 평양으로 보내는까지가 본문에 실렸고요. 이제 계속 읽겠습니다. 비밀리에 평양 감사에게 조사를 내려 그곳에 기생을 시켜 지봉을 유혹하라고 명합니다. 임금의 명에 따라 평양 감사는 여러 기녀들을 동원하여 지봉을 유혹하게 하나 모두 실패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은퇴한 기녀 백옥이 지봉을 유혹하는 일을 자원하여 치밀하고 능수능란하게 개교를 부려 마침내 지봉이 절개를 잃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부터가 이제 또다시 본문에 수록이 됐어요. 평양 순찰을 마치고 한양으로 돌아온 지봉은 스스로 효종에게 자신이 백옥에게 유혹당해 절개를 잃은 것을 고백하고 참여합니다. 이에 효종은 지봉의 정직함을 칭찬한 후 지봉처럼 품행이 바른 선비도 그런데 복상같이 젊은 사람이 남녀간의 정에 이끌려 실수를 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겠냐고 말하며 복상의 잘못을 너그러이 이해해 줄 것을 지봉에게 부탁합니다. 효종의 자신과 인자함에 감동을 받은 지봉은 효종의 뜻에 따르기로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본문에 수록된 부분이에요. 만약에 해당 작품이 수능에 나온다면은 이제 이 파트에서 하나 나오고 이 파트에서 하나 나오거나 혹은 이 파트에서 하나 나오거나 이 파트에서 하나 나오겠죠. 따라서 만약에 여러분이 수능을 준비한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한다? 본문에 실리지 않은 이 파트를 기억하고 가셔야 합니다. 여기 있는 부분은 본문에 실렸기 때문에 막상 보면 기억이 날 거예요. 우리가 본문에 나오지 않은 이 부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꼭 제대로 읽어보시고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제 본문 그냥 빠르게 툭툭 치면서 넘어갈게요. 임금이 보는데 어느 애련정으로 갔어요. 사람들이 쓰러져 있는데 잘 보니까 궁인들이에요. 근데 또 잘 보니까 복상이란 궁녀가 팔을 베고 잠이 들고 있네요. 이제 이거를 임금이 말하려고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한삼 한 폭을 잘라서 얼굴에 덮어주고 나왔습니다. 즉 이건 이거예요. 야, 너 누워있는 거 나한테 들켰다. 근데 내가 너 벌은 안 할 테니까 앞으로 조심해. 이런 의미로 그냥 한삼 한 폭을 잘라서 얼굴에 덮어주고 나온 거예요. 이제 두 사람은 깨닫고 놀라서 이제 우리 망했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됐죠?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복상에 용서할 수 없는 죄상을 철저히 문하려고 했지만 임금은 허락 안 했습니다. 야, 이런 거 가지고 애 벌을 주려고 해. 넘어가. 이렇게 하는데 이수광은 끝까지 버텨서 임금한테 반드시 죄를 물어라.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임금은 어쩔 수 없이 귀양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장면은 뭐가 있냐면요. 임금이 이러는 거예요. 신하들아, 너희들 첩 없는 사람만 와서 이 의자에 앉아라. 하면서 이제 의자를 딱 내놓으니까 이제 다른 조정의 신하들은 다 첩이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근데 지봉만 전 정말로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 임금의 의도는 뭐였어요? 여러분 그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 있죠. 예수님이
가능한 여자를 끌고 왔을 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죄 없는 자만 돌로 쳐라. 해가지고 야 니들도 사실 다른 여자한테 다 있잖아 본부인 말고 다른 여자. 근데 너무 그렇게 이 복상이한테 너무 그런 거 아니야? 얘도 잠깐 한눈 팔고 그럴 수 있지. 근데 그 와중에 지봉은 정말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임금도 자기 딴에는 생각했던 게 계획이 실패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그래가지고 임금은 원래 이러려고 했어요. 용서해 주려고 했는데 이걸 이제 계기로 해가지고 복상을 생각해서 마음에 간절했는데 입을 열기가 곤란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봉을 불러서 너 한번 평양 한번 가봐. 가가지고 네가 한번 직접 한번 조사해봐. 그리고 내가 이제 보내면서 부채 하나 줄 테니까 이거 내 마음이야. 내 마음이니까 선물로 받고 잘 다녀와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이제 이 부채를 어떻게 하느냐? 네. 임금이 평양감사한테 지봉을 유혹해 회절시키려고 해요. 그리고 이 지봉은 결국 배곡의 유목에 넘어가 자신의 절개를 깨트리는데 이때 깨지면서 어떻게 하느냐? 이 부채를 배곡한테 줘버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임금이 말하는 거예요. 잘 갔다 왔어 하니까 이제 지봉이 말합니다. 제가 이번에 마음가짐이 굳지가 못해서 부채를 배고기한테 주고 왔어요. 정표로 이게 나의 마음이야 하면서 주고 왔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용서하기도 바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금이 말하는 거예요. 야, 너는 숨기지도 않구나. 그냥 부채 잃어버렸습니다. 이러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걸 보고 너 정말 대단하다 하면서 이제 임금이 이러는 거예요. 여자를 불러서 술을 주는데 뭐야? 그냥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잘못하고 하는데 왜 이렇게 특별하게 예우를 해주실까? 근데 임금이 이러는 겁니다. 너 이 여자 한번 봐봐. 기억할 수 있겠어? 해서 보니까 배곡이네요? 아니 뭐야 평양에 있는 애가 왜 여기 있는 거야? 하고 보니까 알고 보니까 내가 임금한테 농락당했구나 하니까 이제 임금이 왜 배곡을 하여금 이제 이 지봉을 회절시켰는지 그 목적을 이제 얘기합니다. 네. 야 배곡아 한번 생각을 해봐라. 너도 이렇게 한번 각 잡고 누가 유혹을 하니까 넘어갔지. 근데 생각해봐라. 저 젊은이, 저 복상이, 쟤도 한 번쯤은 이럴 수 있잖냐. 그치? 그니까, 우리 복상 한 번만, 용서해주라. 하니까 이제 지봉이 받으면서, 전하의 말씀이 이와 같으시니, 저는 임금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겠습니다. 이 뜻을 따르지 못한다는 게 당신의 말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임금님의 깊으신 뜻을 제가 지금까지 감히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임금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면서 소설이 마무리됩니다. 네, 해서 이 지봉전은 사실 작년도 그렇고 계속 매년 수능 특강에서 회절 소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올해도 출제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어봤고요. 이 뒷부분에 회절 소설의 특징 한번 더 읽어보시면은 충분히 도움이 될 거고요. 이제 그 뒤에 회절 소설의 주요 작품들이 있는데 여기까지는 이제 뭐 읽어보지 않아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 번 정도 읽어보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해서 이 서사 유형까지는 한번 꼭 읽어볼 만한 부분이니까 한번 읽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회절 소설도 강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전부 화이팅입니다.